연애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도 따끈따끈하고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이정현 씨가 드디어 결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예. 마이크를. 그러니까요. 네. 정말 최고의 소름 끼쳤어요. 예. 나라를 들었다 놨어요, 저 노래로. 몰입감이 연기할 때나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면 남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우리 정연이 안 간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약속 어기기야. 네, 오빠랑 같이 늘자고 했는데. 이정현 씨가 그 다음 달 4월 7일에 이제 결혼하는데 네. 자신의 SNS에 이제 글을 남깁니다. 영원히 일만 사랑할 것 같은 제가 한없는 용기와 사랑을 주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야. 근데 이름하고 좀 연관된 분을 만났다고요? 정현외과. 맞습니다. 맞죠? 예. 자세한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정현 씨보다 연하예요. 네, 3살 연하의 대학병원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예. 잘 됐네요. 맞아요. 네, 게다가 그분이요 품성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또 훈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정현 씨가 늘 이렇게 막 뼈가 막 부러질 듯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를 뼈 좀 잘 나름 맞춰달라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도수하시는 분을 만났어야지. 예.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정현 씨 정말 언제 결혼하나 궁금해했었어요. 예. 우리 홍석천 씨하고도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이정현 씨하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 서둘러서 예쁜 이세 한 2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집안이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공개 연애했던 톱스타 커플이 다시 솔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 전현무 씨와 한혜진 씨인데요. 사실은 이제 열애설 나고 나서 뭐 결별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인을 했었죠. 근데 양측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서 결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료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제작진한테도 각자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또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조짐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뭐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제 이런 결별설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방송 리액션에 관한 태도 때문에 그렇죠. 뭐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받아주지도 않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결별설이 나왔는데 12월쯤에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한혜진 씨가 이제 수상 소감에서 전현무 씨를 언급하면서 이게 다 일단락 됐단 말이에요. 네. 자, 올 1월만 해도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네,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날 그 이지혜 씨 라디오를 그 한혜진 씨가 1일 DJ로 나서요. 근데 전현무 씨가 꽃을 보냅니다. 맞아요. 꽃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사면서 아직까지 굉장히 잘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전현무 씨가 뭐 그 감기 걸렸다고 한혜진 씨 여러분 잘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도 적었고. 네, 네. 두 분이 참 잘 어울려서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게요. 지난해 10월 정도에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혼설도 그때 좀 났었거든요. 네. 일단은 두 분이 그러니까 잠정 휴식을 갖고 그다음에 네. 제작진은 복귀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두 분은 이제 혼자 사는 방송에는 함께 당분간 나오지 않고 휴식기를 취한다고 했는데 제작진은 두 사람 모두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뀐 프로그램인 동시에 이 프로그램도 두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응할 수 있었거든요. 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의 정리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 다시 또 방송에서 얼굴을 비칠지 좀 전 기다려보고 싶어요. 네.
네, 전현무, 한혜진 씨 두 분 모두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요. 빨리 투수를 쉬고 방송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승치비의 몰락, 성접대, 6억 초호와 생일 파티까지 끝없는 의혹과 실체는 GD 군 특혜 논란, 진급 누락의 진짜 진실은 박유천 전 여친 황하나의 폭로, 그 내막은 엄친아 김정훈을 둘러싼 논란, 그 진실은 풍문으로 들었죠. 지금 공개합니다. 최근 버닝썬 클럽의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의혹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승리 씨에게 이 마약 투약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2월 27일이죠. 베트남 주요 포털 사이트인 바오모이닷컴 등이 승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들을 다뤘습니다. 2017년 2월 19일 사업을 위해서 승리 씨가 베트남 하노이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해피볼룬을 흡입했다고 베트남 쪽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그러니까요. 증거가 예. 나온 건가요? 네, 이 사진에서 보면 승리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트남에서는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승리 씨인 거죠? 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근데 2017년 2월이라고 했는데 저 때는 그러면 저 때는- 저 해피벌룬이 불법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닐 때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기서 실질적으로 저거를 들이켰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들이켰다 할지언정 지금 저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무엇보다 저 시점상으로는 국내에서도 저거는 환각물질로 분류되지 않을 때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해피벌룬, 참 이게 도대체 뭐길래 아무래도 클럽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저도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 일할 때 과거에는 이게 이제 웨이터들이 뭐 장난식으로 막 주던가 팔던가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고 그 최근에는 저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해피벌룬이 식당에서 휘핑크림 제조할 때나 그 의료용 마취제로 쓰는 아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아산화질소. 법적으로 마약류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유해 화학 물질인데 이게 마약처럼 그런 막 중독성이 있고 막 환각이 오래가고 이런 것과는 조금은 이제 다른 차원의 마약류가 아니라 이게 유해 물질로 분류가 돼 있는 유해 거예요.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처벌 수준도 좀 다르고. 이 해피벌룬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불법으로 지정이 된 거죠? 정확히는 2017년 7월부터 그랬고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강화되는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온 건데 기존에 어떤 게 있었냐면 소형 휘핑 가스 이런 거는 구매가 인터넷 통해서도 이거를 구매해서 또 들이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판매조차도 이제 유통이 금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용기가 아니라 큰 용기, 의료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리고 제과점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려는데 그땐 전문 시설을 다 갖추고 이 아산화질소를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이 이달 중으로 이제 시행령이 발표가 된 겁니다. 아니 저도 2017년 6월에 해피벌룬 의 유해성을 위험하다는 그 캠페인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지 이게 불법이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박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적십자사와 탑벌룬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해피벌룬은 정말 위험합니다. 수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절대 희생하지 말아주세요. 그 당시에 찍었던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촬영을 작년에 갔을 때 정말 베트남의 그 클럽에 촬영을 했거든요.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거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직 그게 해피벌룬의 유해성을 불법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나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 다 그렇게 불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라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걸리면은 똑같이 처벌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해피벌룬을 마시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게 적발이 되면 똑같은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승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나요? 네, 이제 승리 씨랑 그 YG에서는 저 사진이 교묘하게 찍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 27일에 승리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 이제 마약 검사를 받겠다,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랑 소변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는데 네. 1차 시약 조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검출이 안 됐다는 거군요. 예. 그럼 일단 승리 씨 해피벌룬 흡입 의혹은 해소가 된 거네요. 그리고 해피벌룬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쟁점은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해피벌룬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버닝썬이 굉장히 여러 일파만파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애초에 물뽕이라는 그 마약류로 인해서 그 버닝썬에서 굉장히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을 오히려 조금 더 상쇄시키기 위해서 해피벌룬이라는 문제를 터뜨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해피벌룬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버닝썬 안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유통을 승리는 알고 있었는가, 혹은 이걸 뭐 적극적으로 더 지시를 했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마약 관련해서는. 그 질문이잖아요. 버닝썬은 누구 겁니까? 승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뭐냐? 이 사업장 안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승리가 직접적인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요, 방조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버닝썬의 대표에 또 이모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승리 씨의 또 친구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원래 이제 마약 의혹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희 씨하고 친구이고 같이 사업을 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 같이 매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승희 씨에게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애나하고 승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애나는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예, 중국 분이신데 승리는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모르는 사이였냐, 아는 사이였냐, 친한 사이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같이 찍은 동영상 같은 게 자꾸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애나 씨 같은 경우는 이 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같이 들어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님을 끄는 굉장히 그러니까 VIP 손님들을 모셔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중국 VIP나 뭐 그렇죠. 대만이나 홍콩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손님 유치를 굉장히 잘 했으니까. 근데 이 애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모든 버닝썬의 사건이 우리가 알게 된 첫 시작은 버닝썬 이사가, 그러니까 버닝썬의 직원이 일반인 김모 씨를 폭행했다. 이때부터 이제 나비효과처럼 굉장히 사건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 김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라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애나 씨. 그때 저희 영상으로 막 보면서 확인했던 그 여성분이 애나 그 씨. 여성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중국인 애나 씨예요. 그러니까 직원인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이 애나가 이미 여권 만료로 불법 체류자 신세예요. 네. 불법 체류자인 사람이 굳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은 내가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 관계는 또 뭔가라는 좀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방이 되면 중국 안에서는 중국은 원래 마약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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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서 마약 관련해서 추방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애나 씨가 지금 마약 판매책으로 이 지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이 난 아니요,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지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도로 나온 것은 애나가 중국인 VIP들에게 흰색 약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죠.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약 판매 있었나요? 대표가 누군가요? 인턴이 시킨 건가요? 지금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네.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거든요. 직원과 네. 뭐, 예, 그 정도가. 그러니까 승리가 약간 신이 나거나 정말 절친한 때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더 막 소리 지르고 뭐 환호하고 뭐 사랑하는 뭐 조금 막 이런 과하게 더 반응을 보이고 저렇게 그냥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저 MD랑 저희 가게 앞집. 친분이 있건 없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분이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클럽에서 그리고 승리 씨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최근 승리 씨의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졌죠. 예. 지난 2월 26일 한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를 승리와 함께 이제 공동 설립할 유모 대표와 직원들이 있는데 이 승리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스마트폰 메신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아, 예. 이 대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걸 저도 처음에 기사에서 접하고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 정도로 낯뜨거 읽기도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이런 대화를 실제로 주고받은 건가. 비싼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뭐 이 얘기를 해요. 일단 새삼 놀랄 일이냐, 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VIP 대접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건 조작이 맞다. 왜냐? 너무나도 착한 글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더 심각하고 더 내용이 자극적인데 완화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기사를 썼던 분이 너무 심해서 글을 약간 바꿨습니다. 순화시킨 거라고요? 그나마. 원본이 보고 싶으네요. 네. 어떻게 했길래?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기사에 팩트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소송을 많이 해본 기자들의 특징은 더더욱 기사를 쓸 때 특히나 이게 소송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사를 쓸 때 한치의 거짓도 적지 않아요. 정말 요만큼도. 왜냐하면 이건 100% 소송에 갈 거고 내가 굳이 질 건데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홀딩스라는 데가 버닝썬이라는 법인이 이제 지주회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승리 씨가 다른 뭐 유리홀딩스의 다른 대표라든지 이문호 대표 등에게 승리 씨가 오히려 더 지시하는 듯한 이런 뭐 그 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경영의 핵심은 승리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이모 씨와 유모 씨, 뭐 승리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이번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너무 많은 게 맞물려 있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요. 이모 씨랑 유모 씨는 분명히 다릅니다. 둘 다 승리의 지인이지만 이모 씨는 버닝썬 대표로서 바로 이분이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거고요. 그 유모 씨는 그 유리홀딩스라고 승리와 함께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 씨, 이분이 바로 박한별 씨의 남편입니다. 이 유리홀딩스의 이름 자체가 유모 씨의 유 씨와 이 승희 씨의 리 씨를 이제 리를 붙여서 유리홀딩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엄청 친한가 저도 보네요. 이거는 알았어요. 이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됐다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가까운 관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한별 씨 남편이라는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혹시 그 유모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뭐 또 크리스마스 때도 연말에도 저희 가게 와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오붓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굉장히 살뜰하게 아내 되는 박한별 씨를 챙겨주는 친구고 젊은 나이인데 뭐 베트남이나 뭐 해외 관련돼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금융 쪽으로요? 정확히 금융도 있겠지만 다른 비즈니스도 투자도, 있을 거예요.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승리 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일단 YG는 당연히 모든 걸 부인을 했고요. 일단 승리 씨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조작된 메시지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루머 확대 재생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승리 씨가 그 수사 촉구를 재촉하는 어떤 탄원서 같은 거를 제출을 했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실력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버닝썬에서 성접대 마약 네, 감사합니다. 승리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 의혹을 낳은 카톡 대화는 주고받은 적이 없고 3년 이상 지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했다. 네, 유리홀딩스에서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 즉각적으로 밝혔는데 카톡 내용은 전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승리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허위로 조작된 내용을 제보를 했고 그대로 이게 보도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의뢰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밝혀낼 거는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톡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승리 씨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성격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사실로 입증이 되더라도요.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건 또 이렇게 곧바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알선했고 그로 인해서 돈을 직접 승리가 지불했다는 정황까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와야지 이걸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을 상대로 해서 계속 자신의 인기를 먹고 살았던 승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메신저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게 쟁점이겠네요. 네. 처음에는 경찰에서 카톡 원본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이 원본 메시지가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제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를 놓고 보면은요. 이 내용 중에 경찰과 버닝썬 쪽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이거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를 좀 고민했었다라는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은 경찰이 아니라 곧바로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양이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승리 씨가 조사가 끝난 게 아니라요. 재소환될 예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승리 씨가 이제 입대를 할 예정인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대를 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나와서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승리의 생일 파티가 많은 분들 깜짝 놀라게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제 승리 씨가 생일 파티를 화려하게 한다는 사실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던 건데 이제 2017년 12월 9일에 승리가 무려 6억 원을 쓰면서 생일 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6억이라는 돈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 6억 원을 쓸 수가 있는지. 그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 섬이라고 있대요. 그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150명을 초대하고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파티를 열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150명을 그러니까 뭐 그냥 초대한 게 아니라 뭐 비행기 시작해가지고 숙소비까지 다 해서요.
이 생일 파티가 열린 팔라완 리조트,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필리핀 아마플로 리조트인데 프라이빗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리조트를 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인원만 투숙이 가능하고 뭐 투숙객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투숙객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즉각 제공해준다. 여기까지는 뭐 보통의 리조트와 네. 비슷한데요. 리조트 안에 공항이 있습니다. 네? 리조트 안에 공항이 있어요. 얼마나 큰 거야? 리조트 안에 활주로가 있어서 비행기로 직접 뭐 손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보이는 이곳인데요. 150명 그리고 3박 공식 숙박 가격이 50만 4,570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억 4천만 원. 저도 이거를 기사로 봤는데 사실 가격도 10%. 뭐 액수도 액수인데 사실 본인 돈으로 본인이 생일 파티를 한다는데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그 생일 파티에 초대된 리스트였어요. 근데 그 리스트가 또 이렇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VIP 그리고 뭐 일반 지인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고 그 지인도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굉장히 일파만파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중국이나 일본, 네. 홍콩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력가나 유명인들은 VIP고요. 나머지 일반 손님들은 게스트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VIP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승리가 이제 운영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버닝썬에 투자했다는 대만의 린 사모님,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배우 F, 대마초 흡연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대만 배우 K 등이 VIP로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하네요. 이 정도면 저는 약간 이것도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보통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리스트 작성하면 나에게 축의금을 많이 주시는 대표님들 리스트 있어요. 그리고 뭐 연예인 자석이 지인들이 다르나요? 있고 근데 친구들 있고. 아무래도 그분들끼리 이제 이렇게 모아드리죠. 그냥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 연예인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모으는 건 사실 맞죠. 농담으로 뭐 그렇게 결혼식 하시면 연예인들 흥행 성공했다. 오셔서 부주금 축의금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그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명 참석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그 강남구 역삼동에 룸사롱 K 부장이 이 게스트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부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승리 대표 게스트 1팀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일명 물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 좋은 게스트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물개라는 조건을 달아서 초대를 했다고 그래요. 승리와 버닝썬 대표 이 씨가 자주 간다는 룸사롱에서 초대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전달하기를 몸만 와서 놀다 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리조트에서는 밤마다 굉장히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뭐 생일 파티 6억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생일 파티의 질, 그 내용에 이제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룸사롱에 누구 포함해서 한 10명 여성들을 데려갔다. 이거 넓은 의미로 보면 성매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는 뭐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그 룸사롱에 속해 있는 그 여성들이 뭐 정말로 본인이 그 파티에 가고 싶어서 간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룸사롱에 뭐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팔라완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아주 철저한 철통 보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 과거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 껴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충분히 의혹을 갖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6억을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정경진 씨도 조금 달리 좀 봐야 됩니다. 그 성매매라고 했는데 유흥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무조건 성매매를 한다는 거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뭐 여행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승리가 성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자기 생일 파티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불렀다? 이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하죠. 사실 뭐 상식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이제 저희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아직은 풍문이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정영진 씨도 그렇고 박성훈 씨도 얘기한 이 쟁점은 쟁점입니다. 왜냐 이게 승리 씨의 생일 파티인지 아니면은 버닝썬 투자자 접대인지 이게 정확히 가야 돼. 왜냐면 이 생일 파티가 있고 2달 뒤에 버닝썬이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이건 나는 상관이 없다. 생일파였고 그리고 뭐 클럽의 핵심 멤버가 아니었다는 걸 밝혀낸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 2017년 생일 파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장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업소 여성들을 불러서 논란이 된 것은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뭐랄까 클럽을 오픈하기 전에 투자를 한 사람들 혹은 승리가 앞으로 미래에 자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큰 고객들을 모아서 무언가 큰 단합 MT를 간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승리를 좀 아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자면 일단 승리 같은 경우는 클럽에 가면 막 여자를 만나야지, 뭐 내가 즐겁게 춤을 춰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 클럽의 뭐 사운드라던가 뭐라던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건에 더 관심이 많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클럽 자체를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소개를 해줄 때도 뭐 친하게 지내요. 뭐 단순히 이런 정도의 뭐 소개가 아니라 뭐 어디 집의 딸이야. 뭐 무슨 일을 하는 친구야. 뭐 어느 집에 뭐 아버지가 어떤 분인 형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뭔가 자기들끼리 비즈니스를 자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요. 제 생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참석자 말고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을 얘기야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부터 질문 드린 거 그거예요. 버닝썬은 누구 겁니까? 이거에서 얘기가 시작이라니까요. 이 생일 파티를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버닝썬이 여기에서 시초가 돼서 직접적으로 승리가 사업 파트너들을 모집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서 투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만들어졌다면은 승리가 이 사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직접적인 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승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일 파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까지 성대한 파티가 열렸는지 그 안에서 어떤 구성원들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생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 6억짜리 승리 씨의 생일 파티 때문에 또 게스트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날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혹시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은 없죠.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사실 씨가 필리핀 씨가 최초 공개합니다. 사실만 얘기해요. 까먹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 생일 얘기하는 거는 이제 2017년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작년 생일에 사실 했구나. 제가 공연 섭외가 왔었어요. 승리 씨한테 승리 씨 생일날 버닝썬에서 승리 씨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혹시 공연을 해줄 수 있나. 그래서 근데 생일 공연 전날 취소했어요. 왜요? 몰라 오지 말래. 갑자기? 그 생일 파티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은 슬리피 씨? 나만. 야, 너보다 더 유명한 애가 섭외됐나 보다. 내가 그냥 가족께 공짜로 이랬나 보다. 근데 무대는 없었던 것 같고 그 DJ 공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전날 약하다. 취소됐던. 근데 이제 초대가 됐다가 작년 최초 공개인데 기억이 안 났으면 좋았을 가슴 아프다. 이럴 때 소속사가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승리 씨의 소속사인 YG도 논란을 지금 겪고 있죠. 이게 참 타이밍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요. 네, 경찰 조사를 승리 씨가 받은 날이 28일이었어요. 2월 28일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파쇄차를 부른 거예요, YG가. 그래서 이제 파쇄 서비스 업체에서 2톤짜리 그 호송 차량 2대가 YG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시간 동안 뭐 박스와 트렁크 수십 개가 그 차량에 실려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YG 측에서는 정기적인 문서 파쇄 작업이라고 이제 일단 해명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비락이라고 하필 왜 그날 그렇죠. 2톤 트럭이 왔을까라고 생각한다.
시간대도 새벽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YG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승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 터지는 시점에 갑자기 YG라는 소속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를 이른 새벽에 파쇄를 했다. 그래서 뭔가 꼬리 자르기 혹은 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아마 의심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거는 YG가 조금은 뭐 설령 정기적인 문서 파쇄 작업이라 하더라도 전 조금은 현명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파쇄를 원래 하는 날이었더라도 좀 미루고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아마 이런 의혹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거 잘못 없애려다가 괜한 더 문제만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본인 스스로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 다른 기사에서 봤던 게 그 가져간 업체 측에서 그거를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기사를. 그러면 양현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냈는데 파쇄한 게 아니라 그걸 일단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또 그렇게 돼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근데 커집니다. 문서만 있던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그걸 파쇄하는데요? 네. 와, 어마어마한 양을 했으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새벽에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경찰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네. 또한 의혹과 정황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압류해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대요. 네. 그래서 더들 이제 의혹이 더 쌓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매듭이 하나씩 풀리면 좋을 텐데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혹시 더 터질 사건이 있는 건지 언제 멈추게 될 건지 참 너무 답답하네요. 일파만파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비 예. 효과처럼 새로운 기사가 매일매일 지금 터지고 있는데 지금 또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네. 이 예전에 승리 씨가 운영하던 힙합바에 관련해서 이제 또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진 상황인데 내사에 좀 착수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근데 승리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리홀딩스, 유모 씨랑 함께했던 유리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힙합바인데 2016년 당시에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일반 이제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세율이 낮게 책정된 데서 문제가 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 힙합바는요, 2016년 12월에도 춤을 추는 게 발각이 돼서 1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고 강남구청에서도 가징금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있는데요. 승리 씨가 마포구 서교동에 그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클럽도 탈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승희 씨가 직접 이제 본인의 SNS에 실제 내 소유주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매체의 이제 보도인데요. 실소유주가 YG의 양현석 사장인 것으로 보도가 돼서 이 역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행 사건에서 처음 시작이 됐던 건데 뭐 폭행은 물론이고 뭐 마약 관련해서도 혹은 뭐 성범죄 혹은 뭐 탈세, 경찰, 검경 유착 혹은 이게 뭐 크게 가면 정치권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아마 YG라든지 뭐 승리 씨가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다면 아마 그 승승장구한 뭐 이런 누군가의 봐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대중의 의혹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상처가 굉장히 크게 골마 있는데 누군가 구멍 하나 탁 터주는 순간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 좀 약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순탄한 사업 구조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다가 하나의 어떤 본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좀 제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리가 승축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뭐 몇 달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건 어쨌든 뭐 승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혹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밝힐 것은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빅뱅 멤버들 중에도 승리 씨 외에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 멤버가 있어요. 바로 군대 간 GD 씨가 실검 상위권을 장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지디는 군입대 이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인데 2월 말에 지디가 복무가 11개월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상병 진급을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도 일병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복무 기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1년 9개월에서 지금 1년 6개월이거든요. 줄어드는 사이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1년 8개월 지금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3773이라고 2등병 3개월, 1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GD가 2018년 2월 백골 부대로 입소를 했고 지난해 4월 육군 3, 4단 포병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1개월이면 이제 딱 상병 1호봉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슬리피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알죠? 어떻게 아세요? 군대도 두 번 갔잖아. 다녀왔고 제가 두번 갔잖아요. 제가 또 군 프로를 되게 많이 해서 맞아요. 군 프로로 제가 맞아. 또 떴잖아요. 아, 사나이죠. 그거 맞죠? 그래. 이 군 프로로 뜬 래퍼예요. 맞아요. 근데 GD 씨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이 상병 진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GD 같은 경우 일병에서 상병 진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병에서 병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 단증을 못 따서 못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영창에 갔다던가 아니면 병원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상병에서 병장에서 이렇게 누락되는데 이건 좀 의외예요, 좀 이거. 근데 진짜로 문제가 될 건요. 상병으로 진급했으면 문제예요. 그렇죠. 그동안 본인이 병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복무를 못했는데 근데 상병을 진급했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상병 진급 못한 게 당연해요. 근데도 논란이 된 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서 그래요. 아무래도 부실복무 논란도 있었고 그 1인실을 조금 특혜를 받으면서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미운털이 박힌 상태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사람들이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진급을 못했다고 해서 뭐 전역이 늦춰지거나 고참 대접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 그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지만 들어간 입대 시기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거꾸로 지금 조기 진급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맞아요. 한 달 정도. 정말 희귀하기도 하고 이제 늦어지는 경우는 뭐 그보단 흔하지만 이 경우도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 군대에서 어느 정도 그 개월수만 다 되면 그러니까 웬만큼만 군 생활에 협조적으로 하면 그렇죠. 진급 못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3월부로 상병은 달긴 달았어요. 네, 그 GD 씨가 상병은 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늦춰진 데는 분명히 그 최소한 채워야 될 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못 채웠고 그다음에 뭐 아마 훈련을 거의 못했으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뭐 사격이라든지 화생방 주특기 뭐 거의 아마 못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병으로 사실 진급시키기도 상당히 좀 군 부대에서도 아마 부담감이 있었을 있었겠죠. 거예요. 왜냐하면 예. 다른 병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을 그 똑같이 상병으로 진급시켜주면 아니 군대도 제대로 지금 복무도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병 진급까지 할 수 있느냐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네. 빅뱅의 다른 멤버들 소식도 참 궁금한데요. 네. 태양 씨와 대성 씨도 군 복무 네. 중이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 승리 씨가 경찰에 출두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그 군복무 중인 대성 씨와 태양 씨는 육사 졸업식에 능한 모습으로 장부가를 열창해서 축하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네. 승리 씨가 지금 검찰 출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태양 씨가 그리고 또 민효린 씨랑 결혼 1주년이어가지고 이제 예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진짜 부럽던데. 자, 태양과 민효린 씨는 2014년에 처음 만났고요. 4년간 연애 끝에 작년 2월 입대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효린 씨가 2살 위인데 정말 귀엽고 예쁜 커플이죠. 네, 잘 어울려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민효린 씨가 태양 씨의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실까요?
네. 혜영 씨야말로 네. 정말 근데 지금까지 스캔들도 없었고 맞아요. 그야말로 올곧은 모범생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혼까지 또 첫사랑이랑 했다고 하니까 팬들이 뭐 질투하거나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혜영 씨의 인터뷰 때도 보면은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서 꾹꾹 눌러서 하나씩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평소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런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승리 씨의 이슈가 커서 두 분이 제대를 해도 빅뱅이라는 브랜드에 좀 타격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좀 어둡게 보진 않습니다. 당분간 뭐 솔로나 뭐 해외 활동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독특한 음악성과 이 스타성을 가진 그룹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는 빅뱅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자잘한 그런 스캔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안이 워낙 커서 사실은 승리 씨가 또 군대 가기 전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어떻게 마무리하고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탑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승리 이야기를 크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빅뱅은 빅뱅이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미국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그 30대 이하 스타 중에 한 명으로 빅뱅이 꼽혔었어요. 2016년 한 해에만 520억을 벌었거든요. 네. 외국은 한국이랑 좀 정서가 달라요. 한국은 사적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이 연예계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는 반면 외국 같은 경우는요, 철저히 분리하는 게 많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팬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군대에서 힘들어했던 사람이 화려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승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팬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아마 국내에서는 좀 좋지 않은 여론이 일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마 해외 활동에 꽤 집중해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다면 말끔히 밝히고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스타다운 모습을 승리 씨가 네. 이 시점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문제적 남자는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좀 충격적인데 엄친아로 유명한 분인데 저도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로서 예. 충격이 좀 컸는데 바로 유엔의 김정은 씨입니다. 김정은 씨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궁을 통해서 그럼요. 동남아시아의 한류 스타로 맞아요. 정말 대단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리얼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 소개팅녀하고 정말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김정은 씨가 전 여자친구한테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이 지난 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김정은 씨와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한 A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원래 김정은 씨가 A 씨가 살 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전부 다 내준다고 했는데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더 크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A 씨가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교제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사실을 김정은 씨한테 알렸는데 김정은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임신 중절 수술을 종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충격을 줬죠, 많은 분들에게. 저도 사실 방송을 봤는데 그 이필모 서수연 커플처럼 김정은 씨도 이제 출연하면서 진짜 리얼한 맞아요. 연애를 하셔가지고 진짜
잘 돼서 결혼까지 꼴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몰입해서 봤거든요.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게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너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어요. 네.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정은 씨가 바로 해명을 안 했죠. 며칠 맞아요. 동안 침묵을 했잖아요. 진짜 묵묵부답도 오랜만에 이렇게 연예인 묵묵부답을 봐가지고 네. 무대가 나가고 이 정도로 큰 사안인데 3일 동안 김정은 씨는 물론이고 김정은 씨 소속사도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사실 이 해명에도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놓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전한 해명은 진실성이 없게 느껴지게 됐죠. 김정은 씨는 왜 3일 동안 묵묵부답을 했을까요? 물론 뭐 본인도 처음에 당황해서 뭐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침묵이 길어질 때요, 그 이유가 대다수가 똑같습니다. 너무 사안이 커서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때, 단순히 남녀 관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시 김정은 씨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고, 그래서 제작진까지 일을 넣고 있었고 상대 여성까지도 피해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자기가 지금 해명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공식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3일 동안 다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보증금을 내준다는 그 기간이 임신 전인가요, 후인가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냥 여자 측에 그냥 아는 어느 정도 썸이나 이 정도 사이에서 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상황이었는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아이 나올 때까지 좀 거처할 때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니 해달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럼 본인이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지원을 해줬다라면 임신 알린 이후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그럴 수 중요한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김정은 씨는 사흘 후에야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확한 소장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태 권유는 사실이 아니며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겠다라는 뜻을 A 씨에게 수차례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김정은 씨 말 중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아이로 확인이 될 경우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전 여자친구라고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이 말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씨가 입장을 발표한 것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전 여자친구라는 말은 언급을 제가 못 봤거든요. 여성분이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교제라기보다는 썸 타는 사이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사이였다든가 이 정도였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김정은 씨가 이 A 씨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가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A 씨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친자 확인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허위 사실일 경우에,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닐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씨 해명 이후에 A 씨가 다시 입장 발표를 했다고요? 네. 네, 바로 다음 날 A 씨가 변호인 측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에 김정은 씨와 교제 중이었고 김정은 씨에게 임신 사실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것인데요. 또 현재도 임신 중이면서 친자 검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네. 김현중 씨가 생각이 나는데 김현중 씨도 당시에 그 전 여자친구에게 간접적으로 친자 검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 친자 검사 결과를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썼었거든요. 예. 그때 99.999%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친자 갈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씨는 산전 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김정은 씨의 정말 아쉬운 부분이 친자 확인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게 정말 아쉬워요. 이게 어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여자로 공식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또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의 도덕
관념을 나의 도덕적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김정은 씨 만약에 입장에서 정말 이 여성분은 나와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욕을 해서 난 너무나 황당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김정은 씨가 이 친자 확인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사건이 터지고 연애 프로그램 제작진이 참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담당 PD가 매체랑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네. 분명 출연 전에 김정은 씨가 2년 동안 연애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고 그 진정성을 믿고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여성의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했어요. 그 방송 출연 기간과 교제 기간이 겹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요. 둘의 남녀 관계 문제를 떠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적으로 어찌 보면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김정은 씨와 100일간의 연애를 했던 김진아 씨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지. 네, 김진아 씨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막판에 고생하신 제작진 분들만 욕먹고 할 때마다 답답했는데 차라리 다행이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숨을 이유는 없다라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글들 중에 뭔가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식의 그 행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김진아 씨가 27일 SNS에 쓴 댓글이 화제가 됐어요. 괜찮아요 라는 말 앞에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져 있다가 이제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 지워진 내용을 보면 확실한 건 아니었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처음 알았던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김진아 씨가 뭔가 알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눈치는 채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뒤에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김진아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 연애하는 모습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신상이 다 노출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한 여성으로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힘이 되는 응원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씨는 앞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먼저 지금 임신한 이 A 씨가 김정은 씨에게 보증금 900만 원이랑 이제 계약 기간 내에 월세를 내라라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각서를 증거로 상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김정은 씨가 각서를 쓴 건가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썼다라고 하면 도와주려 했다 정도의 의사 표현으로 보여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각서가 없으니까 A 씨는 돈을 못 받겠네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이제 A 씨 입장에서는 각서는 없지만 뭐 김정은 씨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납부한 사실 그런 거를 잘 소명을 하면 좀 A 씨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변호사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다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황영진 기자한테 500만 원 드릴 테니까 뭐 A4용지 2장만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고 아마도 그래서 각서 같은 건 없더라도 아마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걸로 이제 추정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약인이라고 이제 법적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100만 원을 먼저 줬잖아요. 이 100만 원으로 인해서 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 100만 원으로 인해서 이 전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100만 원을 김정은 씨가 입금한 게 확인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나머지 900만 원 플러스 월 100만 원씩 해서 한 24개월 정도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 대략 한 3천만 원 가까이는 아마 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김정은 씨는 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걸까요?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이후에 이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예전 같은 인기를 또 모으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리얼리티 프로에 이제 출연하게 된 거죠.
근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 연예인들 특히 이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연예인들에게 대단히 좋은 건 예를 들면 연기 뭐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역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가서 진짜 어떤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공개하고 아니면 실제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면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긴 하죠. 그래서 이걸 좀 잘 살렸으면 아마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도 꽤 많이 좀 불식시킬 수 있었을 텐데 더 안 좋은 악수를 두게 된 경우가 좀 됐네요, 이거는. 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했어야만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설령 A양과 A씨가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 본인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정말 주의를 했어야 됐고 행동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죠, 말하자면. 네. 아무래도 잘 되고 싶어서 선택을 했겠죠. 일단 프로그램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프로, 그 뭔가 리얼 연애 이런 거는 조금 분명히 자기가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상 결혼 프로였지만 처음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여자친구 진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니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하라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하라고.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뭔가 욕심이 너무 앞섰던, 내가 연예인으로서 성공이 좀 앞섰던 게 아닌가. 뭔가 열정이, 욕망이. 교제 기간이 겹쳐서 두 여자분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문제적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박유천 씨가 실검에도 올랐어요. 무슨 일이죠? 네, 박유천 씨 본인의 일 때문이 아니라 전 연인인 황하나 씨가 올린 글 때문인데요. 황하나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별일을 다 겪는다라면서 일명 찌질남에 대한 글을 게시를 했고요. 그 문제적 남자가 누구냐라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박유천 씨를 가리키게 된 거죠. 또 황하나 씨는 어떤 분인가요? 네, 황하나 씨는 일반인인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로 우유와 커피를 생산하는 N사의 창업주의 외손녀인데요. 박유천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힘들었을 때 2017년 4월이죠. 연인이라고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요. 9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결혼식을 미루면서 결국 작년 8월에 결별했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유천 씨가 이쪽에 문신을 황하나 씨로 도배를 했잖아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그 문신을 지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우긴 지웠습니다. 자, 아직도 두 분이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 황하나 씨가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린 건가요? 이거 지목을 한 거는 아니죠? 박유천 씨를. 제가 글을 읽어볼게요. 매니저까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서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까요? 매니저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연예인을 지목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밑에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추측하게끔 만드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매매라든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유천 씨가 아닌가? 최근에 왜냐면 컴백을 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단서를 줬잖아요. 이게 전 남친을 떠올리게끔 먼저 쓰르고요. 밑에 다른 단서를 달 때 난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단정 짓지 마 라고 일부러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 머리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눈에 보이네요. 저는 박유천 씨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헤어진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황하나 씨가 그 작년에 박유천 씨랑 사귀고 있을 당시에 15년 동안 키우던 초코가 확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리다가 나도 폭행을 당했다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행을 한 사람이 박유천 씨라는 말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딱 박유천 씨다라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글을 올릴 때는 내가 폭로를 할 거야 이러면서 뭔가 되게 거창한 걸 얘기할 것처럼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은 게시물도 내린 상태고요. 후속 글이 없어서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박유천이라는 거야 아닌 거야 뭐야 라는 뭐 궁금증만 굉장히 증폭이 된 상태죠. 네.
그런데 대중이 받아들일 때 이게 누구라고 추측이 될 만큼 글을 쓰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마 황하나 씨가 모르고 썼다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도대체 황하나 씨가 글을 올렸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이슈가 될 걸 아마 황하나 씨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어느 정도 예상을 그렇죠. 그걸 그러면 원했겠죠. 아마 이 글은 결국은 박유천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 참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유천 씨가 문제적 남자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참 억울할 만한 상황이고요. 차라리 황하나 씨가 시원하게 누구인지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고 아니라면 또 박유천 씨가 오명을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가상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가 논란이 된 스타예요. 2017년에 인기를 끌었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상대방과 비밀 통화하는 프로그램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뭐죠? 저 봤어요. 뭐죠? 내기의 캔디. 정답입니다. 달콤했니? 요즘 이거 다른 얘기인데 요즘 어린 그런 친구들이 느낌이 아니었던 이걸 것 같아요. 모른대요. 이게 전화인지 모른대요. 전화가 이제 이게 없으니까. 예, 이제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랍니다. 옛날 내기의 사람. 캔디. 그러네. 거기 출연한 배우 이준기 씨가 배우 박민영 씨하고 굉장히 달콤한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준기의 재발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즐겨봤었는데 네. 이준기 씨가 박민영 씨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맞아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잘했습니다. 네, 그때 예. 대중들이 이준기가 저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네. 그때 이준기 씨가 막 약간 명대사처럼 마치 드라마 명대사처럼 예를 들면은 막 내 1분 1초는 너에게 다 맞춰져 있어. 이런 막 약간 간지러운 말들을 막 약간 하면서 어렵죠. 이게 장미영 씨랑 통화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존재를 처음에 모르다가. 근데 네. 지금 나랑 통화하는 현재가 좋지, 뭐 보고 싶어서 왔지, 뭐 이렇게 진짜로 마치 시청자들로 하여금 네.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맞아. 것들을 많이 불러일으켜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상대가 누군지 맞습니다. 알고 있는 아니, 상태에서. 이거는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죠. 이건 대본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건 없는데 대본이 없어요. 이준기 씨의 이 목소리가. 약간 이런 멘트 있잖아요. 닭살 멘트의 시초는 그겁니다. 그때 이준기 씨가 막 약간 명대사처럼 마치 드라마 명대사처럼 예를 들면은 막 내 1분 1초는 너에게 다 맞춰져 있어. 이런 막 약간 간지러운 말들을 막 약간 하면서 어렵죠. 이게 장미영 씨랑 통화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서로 예, 예. 존재를 처음에 모르다가. 근데 지금 나랑 통화하는 현재가 좋지, 뭐 보고 싶어서 왔지, 뭐 이렇게 진짜로 마치 시청자들로 하여금 네.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맞아. 것들을 많이 불러일으켜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는 아니, 상태에서. 이거는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죠. 이건 대본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건 없는데 대본이 없어요. 이준기 씨의 이 목소리가. 약간 이런 멘트 있잖아요. 닭살 멘트의 시초는 그겁니다. 미녀는 성류를 그렇죠. 이거 할 때부터 아주 예. 닭살 멘트가 아주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속에 나를 보면 정말 행복해. 하지만 결국 이준기 씨의 현실 연인은 박민영 씨가 아닌 전혜빈 씨가 됐죠. 그때 당시 뭐 파파라치 기사가 터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정말 크게 정말 좀 논란이 있었죠. 와, 깜짝 놀랐죠, 정말. 네. 네, 사실 두 사람이 이때 이 열애설 이전에 그 3번의 열애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열애설이 뭐였냐면은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운동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운동할 수 있죠. 네, 그해 8월에 두 사람은 되게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두 번째 스캔들이 났는데요. 당시 이준기 씨는 목걸이를 팬이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혜빈 씨는 그냥 직접 구매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원래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 네. 그런데 한 달 뒤에 네. 9월에 네. 두 사람이 또 함께 자동차 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사대. 사대. 열애설이 나온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네,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인 모임에 참가 위해서 그냥 동승한 것뿐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사친구 있잖아요. 여자 사람 친구 그런 경우에 이제 태울 네. 수 있는 거고. 친하면 근데 그럴 수 있죠. 이게 3번 연속 열애설이 터졌는데 부인을 했단 말이죠. 혹시 그 당시에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었나요? 예. 통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명 이상이 같은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진실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2015년 6월쯤에 첫 열애설이 나고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2017년 한 2년 후거든요. 2년 동안 내내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부인을 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동안 만날지 모르니까 인정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우리가 공개했을 때, 공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얻는 게 굉장히 적을 것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였기 때문에 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4번의 열애설 끝에 드디어 2년째 연인 관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얘기했네요. 보통은 축하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을 했을 때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내기 캔디 그 시청자들이 너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죠. 당연히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럴 수도 있죠. 논란이 굉장히 그때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기 씨가 이제 열애를 인정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자신의 팬카페에다가 직접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 글에서 이제 진정성 논란에 대한 그런 사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잘 됐나요? 네, 안타깝게도요, 공개 열애 4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뭐, 공식 입장은 늘 한결같죠. 바쁜 스케줄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뭐, 진짜 이유는 남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이 헤어짐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논란 때문에 뭐 그런 결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연애는 어쨌든 둘이 뭐 몰래 사랑을 이렇게 키우면서 알콩달콩한 이런 뭐 즐거움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공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큰 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난의 수위가 좀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뭐 감정이 좀 식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배신감을 느꼈던 분들도 많을 수도 있지만 이준기 씨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업이 연예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 취지가 친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저는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연애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느냐 그러면 방송을 출연하는 건 사실은 그 연예인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또 연루가 돼 있고 생활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연루가 돼 있고 또 출연한 다음에는 그 캐릭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거는 그 제작진과의 그 협의가 있거든요. 일단 이준기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너무 달달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드라마에 출연 중이어도 다른 분이랑 스캔들이 나면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몰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기임을 알고서 봐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몰입하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신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준기 씨하고 박민현 씨가 너무 달달하게 잘하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됐으면 하고 이렇게 응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박민현 씨가 아닌 전혜빈 씨를 떠올리며 이런 멘트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배신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나 그 배신감이 나는 사실 좀 웃긴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한 1시간 동안 이거를 내가 보면서 즐거웠잖아요? 재밌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고마워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 재밌게 즐겁게 해줬는데 달달하게 해줬는데 그 달달함이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갑자기 배신감에 막 부끄럽고 이게 댓글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성숙한 시청자의 모습은 아닌 것 예능을 같다. 다큐로 아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대리만족으로 하는 거겠죠, 시청자들이. 자, 가상 부부들의 결혼 생활을 다룬 M본부의 우리 결혼했어요도 논란이 있었죠. 오연서 씨는 2013년 배우 이준 씨랑 가상부부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오자령이 간다라는 드라마에서 상대 역으로 출연한 배우 이장우 씨와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당시 오연서 씨는 이장우 씨와 서로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사실 여배우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어요. 그런데 후폭풍이 온 거죠.
우결의 진정성 논란이 닥친 거예요. 근데 아마 오연서 씨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장우 씨에 대해서 친하지만 연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럽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교제 인정하고 4개월 뒤에 그 오자룡이 간다라는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 또 결별 기사가 다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짧게 연애할 거면서 왜 하필이면 그게 우결할 때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사람 감정이란 게 휘몰아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게 내가 지금 두 분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런 계산적인 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연서 씨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 입장도 솔직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후폭풍을 맞게 된 거고 저는 이장우 씨하고의 사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장우 씨를 좋아했던 팬클럽 또 엠블랙 이준 씨를 좋아했던 팬클럽에서는 오연서 씨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오빠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감정이 나올 정도로 좀 화가 좀 많이 나는 상태가 됐겠죠. 오연서 씨가 그 뒤로 이제 이준 씨한테 눈물의 사과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비판 여론을 뒤집지 못하고 결국 두 분 다 우결해서 하차를 했었죠. 근데 당시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였던 이준 씨가 후회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를 기억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오연서 씨도 저도 모두 피해자다. 진짜로 오연서 씨와 사귄 것은 아니다. 가상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연서 씨가 욕을 많이 먹더라. 제가 갑자기 비련의 주인공으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오연서 씨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본인의 입장도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실제로 사귀는 건 아니었을지언정 그 감정에 본인 역시 충실했을 건데 그런 다른 남자와 이미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대중들의 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때 이준 씨가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뭐 우결은 이후에 더블 열애설 위기까지 겪는데요. 홍종현과 유라 커플, 송재린과 김소은 커플은 2014년에 이제 가상 부부 생활을 했는데 당시 홍정현 씨는 애프터스쿨의 나나 씨와 김소은 씨는 배우 손호준 씨와 각각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우결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리얼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진짜로 사귀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제 커플 얘기인데 여배우 A 씨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작진한테 속이면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 가수랑 이렇게 가상 연애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남자분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촬영이 끝나면은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감정의 혼란이 오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배우를 달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하차하고 난 후에 이 남자 가수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알고 있어서 그랬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굉장히 혼란을 느껴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실제로. 그래서 사귀지는 않았고 그 여배우분은 다른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직업이 연예인인데 그리고 이제 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그 가상 연애 프로그램 아니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죠. 이제 우리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프로가 들어왔으니까 출연료도 받아야 되고 우리 회사에 계약도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오빠가 좀 이해해줘. 그리고 출연하는 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넌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정답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연애, 사람의 사랑,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에는요 절대적으로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연예인 맛에 출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그 저기 남성분이랑 하는지 여성분이랑 하는지. 박수홍 씨랑? 오히려 박수홍 씨가 지금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직업이 연예인인데 그리고 이제 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그 가상 연애 프로그램 아니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죠. 이제 우리 네.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프로가 들어왔으니까 예. 출연료도 받아야 되고 우리 회사에 계약도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오빠가 좀 이해해줘. 그리고 신원하는 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넌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정답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숨기고 나갔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양다리가 되거나 혹시 그거를 바라보는 처음엔 용인해 줬지만은 나가서 연기를 하는 자기의 애인을 보면서 또 다른 그 연예인도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특히 연애, 사람의 사랑,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에는요 절대적으로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연예인 맛에 출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그 저기 남성분이랑 하는지 여성분이랑 하는지. 아 예. 박수홍 씨랑? 오히려 박수홍 씨가 지금 여자친구 없는 척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 여자친구가 여기 있나요? 자,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집에서 그동안 뭐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오늘 공개합시다. 애기 재워놓고 있어. 역시! 대박, 애가 있어. 현실에서 내려와.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건 굉장히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저도 용을 쓰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와서 가상연애가 오늘 주제였으니까 가상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를 들면 필모 씨 그분처럼 실제로 진정성 있게 해서 연애까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칭찬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자신의 운명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진정성 있게 그걸 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다. 오케이, 그거는 칭찬해주자. 대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인연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문제적 남자, 벼랑 끝에 선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연예인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풍무쇼에 본의 아니게 등장했던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셔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주에는 더욱더 핫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